오정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대한사랑의 한류원형문화사절단에서 멘토로 활동 중인 오정혜라고 합니다. 네, 이름이 멋진데요. 한류 원형문화 사절단에 대해서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말 그대로 한류 문화의 원류를 알린다는 뜻인데요. 역사 광복에 힘쓰고 있는 대한사랑 내에서 젊은 계층인 대학생과 청년들에게 특화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류가 빠르게 저변 확대되면서 한국의 역사도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곡된 역사가 알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바른 역사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한류 문화를 소비하고 재생산하는 중심 계층인 10대, 20대 친구들이 역사 문제에 관심을 갖고 바른 역사를 알리는 데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나요? 현재 한류 원형문화사절단 3기까지 활동을 했고 앞으로 4기 모집을 앞두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역사의 맥과 정신문화에 대한 소양을 갖출 수 있는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고요. 더 깊이 있는 공부를 위해 역사 원전 독서 모임도 합니다. 또 역사 탐방을 국내와 해외로 가기도 합니다. 네,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네요. 앞으로 사기 활동도 응원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실 주제가 K-팝, K-드라마를 넘어 K-히스토리라고요. 네, K-팝, 드라마, K-뷰티 이런 여러 분야에서 한류를 견인해왔고 이제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브랜드가 된 K-유니버스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K-유니버스가 완성이 되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K-히스토리가 이제 제대로 나갈 차례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해외에 나가면 중국인인지 일본인인지 물어보곤 했는데요. 이제는 저희가 외국에 나가면 한국인인지 먼저 물어보고 굉장히 반겨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여권 파워도 굉장히 강한데요. 2021년 기준으로 우리가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나라가 191개국인데 독일과 함께 세계 2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한국인이라면 대면 입국 심사 없이 자동으로 통과된다고 합니다. 한국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K-팝이나 드라마나 음식, 패션, 그리고 발달된 기술 이런 현대적인 면이 부각이 됩니다. 역사적으로는 20세기에 굉장히 가난했다가 빠르게 성장을 했다는 정도로만 인식합니다. 다행히 한류가 대중문화를 넘어서 한국 자체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다 보니 한국의 역사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는데요. MC님도 혹시 아시나요? 아, 그럼요. 파친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파친코는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한 미국 애플 TV의 오리지널 시리즈였는데 인기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일제강점기에서 1980년대까지 4대에 걸친 제일교포 일가의 이야기인데요. 제작비가 무려 약 1,000억 원의 대작이었고 외신에서도 올해 최고의 드라마라며 극찬을 했습니다. 해외 네티즌들은 이 파친코를 보고 한국의 이런 아픈 역사를 처음 알게 됐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즈에서 파친코에 등장하는 한복에 주목하는 기사를 실었는데요. 드라마상에서 4대에 걸친 한복의 변천사가 곧 한국의 역사를 반영한다며 한복은 한국의 역사를 관통하는 옷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중국에서 한복을 중국의 의복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문화 공정을 대응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파친코는 시즌4까지 제작된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BTS의 영향력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BTS의 팬덤인 아미들 중에서 한국어를 직접 공부하고 한국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명 광복 티셔츠 사건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본 것 같은데 자세하게 어떤 일이었죠? 2018년 11월이었는데요. 방탄소년단이 출연 예정이었던 일본의 한 음악 방송에서 하루 전날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방탄소년단의 멤버 지민이 1년 전 한 비공식 석상에서 입었던 티셔츠에 원폭 투하 사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이런 옷을 입은 게 아니냐는 거죠. 이런 일본의 극우 매체의 보도를 해외 언론에서도 그대로 받아쓰기를 했고, 또 미국의 유대 인권 단체에서도 BTS가 원폭 희생자들을 조롱했다는 성명문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굉장히 세계적으로 파장이 컸습니다. 그 티셔츠는 한국의 광복을 기념하는 옷으로 만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진과 애국, 해방 이런 문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티셔츠를 착용한 시점이 1년 전이었는데 갑자기 문제를 삼은 것도 이상했습니다. 사실은 BTS의 출연을 취소하기 일주일 전에 일제히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이 한국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티셔츠는 빌미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일제 강점기에 대해서 해외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보니까 해외 팬들 사이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왜 이런 갈등이 있는지 그런 물어보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팬들이 집단지성을 발휘했는데요. 5개 대륙에 걸쳐 있는 20명의 아미들이 모여서 이 논란에 대한 사실관계와 또 역사적 배경을 정리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네, 화이트 페이퍼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무려 분량이 100페이지가 넘는 수준입니다. 네, 감동적입니다. 100페이지면 거의 논문 수준인데요. 다양한 국적의 팬들이 직접 한국의 역사를 공부해서 썼다는 거네요. 네,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작년에는 일본의 한 명문대 대학생 5명이 모여서 한류 문화를 소비하지만 말고 역사와 마주하자는 취지로 책을 출간한 적도 있습니다. 한일의 답답함과 대학생인 나라는 제목의 이 책은 아마존 재팬에서 한반도 분야 1위를 차지할 만큼 화제가 됐습니다. 일본은 한류의 인기가 가장 뜨거운 나라인데요. 한국 문화에 열광하면서도 한국에 끼쳤던 그런 폭력은 덮어두는 일본 사회가 잘못됐다고 느끼고 용기를 내서 가해의 역사를 담은 것입니다. 네, 한류 팬들이 K-히스토리의 바람도 일으켜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또 역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한국학이 성장하고 있는데요. 한국학이란 한국어와 한국 역사를 포함해 한국에 관한 지식 전반을 다루는 학문을 말합니다. 한국학을 연구하고 또 강좌를 개설하는 학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 한국학 기관이 약 1,400개로 지난 10년간 2배로 증가한 수치인데요. 실제로 소아즈 런던 대학에서 22년간 한국사를 가르쳐온 앤던스 칼슨 교수가 말하기를 첫 해에 학생이 1명, 매년 5명 정도 들어왔는데 지금은 50명씩 입학할 정도로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합니다. 네, 해외에서 한국 역사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연구 동향은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인터넷에서 몇몇 학자들의 강의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한국이 유명해지기 전부터 또 오랜 세월 동안 한국사 연구에 매진해온 분들도 있었습니다. 국내 학계의 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관점으로 한국사를 보는 게 흥미로운데요. 오히려 국내 학자들보다도 한국 역사의 우수성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첫째는 한국 역사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오래 지속되었다는 점입니다. 유튜브 우물밖에 개구리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마크 피터슨 명예교수는 한국사를 60년 동안 연구해왔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신라는 1000년을 지속했는데 세계 역사에서 이 정도로 오래 지속된 왕조는 없다면서 보통 왕조의 수명은 250년인데 비하면 한국은 정치적으로 매우 안정됐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 일본이 침략했을 때 한국 역사에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려고 노력했지만 일본은 100년에서 200년마다 왕조가 바뀌었고 한국은 한 왕조가 500년에서 1000년을 지속했습니다. 일본은 사무라이가 있었고 한국은 선비의 관료가 이끈 나라인데요. 이는 전쟁이 많지 않고 평화로웠다는 의미입니다. 네, 흔히 저희가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았다고 그런 인식과는 다른 이야기네요. 네, 20세기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항상 침략과 전쟁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 역사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리고 한국학의 대부라고 불리는 존 덩컨 교수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은 이 현대 국가의 개념이 19세기에 정립된 유럽과 비교하면서 한국은 그 전부터 수천 년 동안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해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 증거로 고조선에서 고려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를 동국 혹은 사만이라고 부르면서 중국과 차별화했다는 것입니다. 간혹 국내 학자들이 우리나라도 민족의 개념이 원래 없었다고 하면서 민족주의 역사관을 비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한국이 역사적으로 중국의 속국이었다고 조작하는 역사 공정을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에드워드 슐츠와 데이비드 강 교수는 과거 중국이 공식적으로는 대국으로 인정받은 적이 있으나 실제로는 한국의 국내 정세에 전혀 관여하지 못했고 한국은 중국에 압도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중국의 역사 왜곡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또 마크 피터슨 교수는 한국 역사는 5,000년이지만 고고학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면 1만 년이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역사학계는 다양성을 잘 인정하지 않고 기존의 학설을 지키려고만 하는 분위기가 강한데 해외 한국학이 이런 역사 광복의 또 다른 희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한류 원형문화 사절단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역사는 학자만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전공이나 직업에 상관없이 많은 청년들이 역사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뿐만 아니라 학창시절 배워왔던 한국사의 제한된 시각에서 벗어나서 열린 마음으로 역사를 새롭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앞으로 또 즐거운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